종목 고민은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윤입니다. 드디어 빨간불이 나왔습니다. 물론 코스닥 쪽에 국한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왔죠. 하지만 코스피는 다릅니다. 외국인이 아직도 돌아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만 해도 1조 넘게 팔았고 하루를 제외하면 17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율의 계속되는 상승과 이 전날 유가 10% 넘는 하락은요, 우리 증시에 계속되는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 코스피 추가 하락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코스닥의 이 오랜만에 상승을 신경 써야 되는지 참 난감한 시장인데요. 아직도 종목을 갖고 계시다면요, 저희에게 종목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번호는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할게요. 올스탁의 김민재 전문가, 최병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장인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번째 문자 힘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막 콘덴서입니다. 매수가가 46,500원에 비중은 60%, 끝자리 번호 4384님의 고민인데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4월 말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4월 말까지 회복이 가능할지가 참 관건인 것 같은데요. 김민재 전문가, 기업은 괜찮은데 시장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겠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돈이 급하게 필요하신 상황만 아니면 그대로 좀 홀딩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좀 최근에도 우상향, 그러니까 바닥을 다져놓고 상승 추세였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밑으로 좀 하단 추세선으로 많이 좀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어느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종목도 역시 좀 지지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일단 그대로 홀딩 관점, 그리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실 때까지는 일단 홀딩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도 끝없이 하락하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이미 많이 내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지지라인 좀 잡아드리면 지금 차례차례 좀 지지라인이 깔려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46,500원이 깨고 내려갔을 때는 지금 45,500원대 이 구간에서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전날 같은 경우에도 깨고 내려갔다 매수세 받쳐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곳을 또 시장의 여파로 또 깨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 34,000원대도 지지라인이 밑으로 계속 꾸준히 깔려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일단 돈이 필요하실 때까지는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오랫동안은 보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풀어볼게요. MS 오토텍입니다. 매수가가 5,200원에 비중은 20%, 끝자리 번호 0048님의 고민인데요. MS 오토텍은 작년에 꾸준히 우상향하던 종목인데 이 자동차 부품주라서 긍정적인 모멘텀은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시장 때문에요. 최병진 전문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부품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핫스탬핑 기술이라고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만들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여주는 측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관련한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경기 침체나 이제 둔화가 진행된다고 하면은 자동차 가격이 큽니다. 높기 때문에 그 자동차 구매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요 또한 낮아지는 부분이 지금 매출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에서 현대차 판매량이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1,007대로 굉장히 급감한 부분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선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유 의견 잡아드리지만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이제 4,500원 잡아드리고 그 이상 가격에서는 비중을 절반 이상 분할로 축소하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는요 4,500원이고요. 그 이상으로는 분할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삼성전자입니다. 매수가 비중을 안 적어주셨고 끝자리 번호 950님의 고민인데요. 신규 매수 문의를 주셨어요. 이분이요 사실 이분만 궁금한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모든 분들이 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김민재 전문가 언제쯤 신규 매수하면 좋을까요? 조금은 좀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기다리자.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 삼성전자 지금 사면 어떠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아직 어떠한 신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바닥을 다지는 모습도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그리고 바닥이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 관점 아니다. 지금 현재는 단순하게 기술적 지지 구간에서 어떻게든 지금 종목을 좀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이 9월달과 10월달에 이 47,000원대 가격을 깼을 때에는 이 사상 최고가를 갱신할 생각으로 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돌발 악재를 만나면서 불가피하게 지금 시장을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주요 저항대 즉 1년 가까이 저항을 받았던 위치 이 47,000원대를 어떻게든 지금 3일 연속 좀 지켜주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시장 역시 잠깐 시장을 좀 보여드리면 시장 역시 오늘은 뭐 물론 좀 내려왔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전 저점 위치 이틀 전에 저점 위치까지 어느 정도 회복해지면서 이 구간을 어떻게든 지켜주려는 흐름입니다. 즉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지금 마찬가지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 이미 굉장히 위로 큰 보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등 확인하고 꼭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아직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고 기관이 어떻게든 지금 방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매수 시점 아니고 섣불리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 관점 아닙니다. 그대로 일단은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좀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뭐 사실 뭐 매도 대항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시청자분께서 만약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면 시장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것도 알고 계시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 가격을 여기서 더 이상 상승하지 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은 아무도 안 하실 겁니다. 당연히 홀딩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려오면 더 살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만 지금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뿐이고 이 종목은 충분히 확인하고 들어가도 이미 업황이 개선이 확인돼서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는 몇 번 안 되는 한국 증시의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 관점은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하고요. 또 보유자의 관점으로는 일단은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고민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이마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4만 4천 원입니다. 너무 높은데요. 비중은 30%인데 끝자리 번호 0955님의 고민입니다. 작년 중순쯤에 매수하셨을까요? 장기 보유하셨는데 계속 하락해서 마음이 아프실 것 같거든요. 최병진 전문가, 기업 자체는 어떤가요? 뭐 기업 자체로 봤을 때는 우량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는 봐줄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이마트라는 것이 지금 오프라인 매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 또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매장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 부분은 아무래도 이마트가 실적 부분에서 약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온라인 쇼핑 부분이 이제 매출이 증가하면서 완충을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에는 1분기나 2분기까지도 실적이 약간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박스권 하단 구간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4만 원을 돌파하려고 상승 구간을 만들었지만 지금 다시금 내려오는 상황에서 또 빠르게 회복을 못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가 장기화될 부분이 실적 우려 심리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내일 정도는 이제 내일까지도 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11만 원 이상짜리로 올라온다고 하면은 기회비용과 안전을 위해서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현금을 확보하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마트는요, 힘드시겠지만은 11만 원 위로 올라갔을 때는 좀 매도 관점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너스 상담 풀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버티각 팔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요, 저희 전문가들이 추천 주신 종목에 대해서 AS를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올랐으면 수익률 자랑도 해보고 아직 안 올랐으면 추가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오늘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부터 AS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서프트, 톱텍, 셀트리온, 뉴트리, FNS테크가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추가 전략 세워주실 건가요? 셀트리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시장 대비 선방했다 이런 말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선방할 각일까요? 네, 선방할 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시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관점 자체로도 어딘가에서는 지금 매수세가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에 속한 종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 코스피 차트를 한번 다시 돌려드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시장 낙폭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버티고 있다는 거는 어디선가 분명히 이 종목은 더 이상 떨어뜨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도 추천드렸던 이 셀트리온 제약 역시도 주가가 어느 정도 계속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흐름을 볼 수 있고 가장 모습은 좋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도 상승한 뒤로 이 코로나 이슈에서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코로나19에 따른 진단 키트, 즉 20분 안으로 검사가 가능한 진단 키트 역시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치료제 역시도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호재로도 또 묶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대로 일단 버틱 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버틸 각으로 알려주셨는데요. 방금 또 코로나에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이 21조가 넘는데 이 코로나 관련해서 혹시 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관점이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테마주로만 생각이 들어서요. 충분히 셀트리온 같이 무거운 종목도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엔집캔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어떤 호재가 묶여서 상한가까지 올릴 정도로 사실 어떤 호재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강한 테마성 재료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에서 어떠한 성과만 낸다라고 했을 때에도 충분히 이렇게 무거운 종목도 급등도 나올 수 있고 상한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 어떤 성과를 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 종목은 정말 지금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주가를 받쳐주는 모습 그리고 합병 이슈가 나온 이후에도 오히려 개미꼬시기라는 관점보다는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합병 이슈 이후에도 뭐 개미꼬시기 이런 소위 그런 것도 아니더라도 계속 주가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버틸 각오로 AS 도와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들 AS 도와드릴게요. 자, H&T, N이능률, 두올산업, JMI, 엑세스바이오가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추천드렸던 엑세스바이오 해보겠습니다. 와, 엑세스바이오 이게 바로 시장을 이기는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수익률이 33%가 넘는데요. 엑세스바이오 계속 가져갈 각일까요? 지금은 목표가를 이상 뛰어넘었기 때문에 맞죠? 절반은 팔 각이다 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추천을 드렸을 때 당시에 이제 진단 키트 관련 부분 그리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이제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 증가 부분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말 사이에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관련 부분이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급등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오늘 또한 이제 5.7%를 상승 구간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상승 추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이 2,800원대였고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드린 3,40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절반 정도는 안전하게 수익절 해주시고 나머지는 한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한 3,800원 부근
또는 이상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반은 팔가 그리고 반은 보유 전략이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이 종목이 영업이익이 빨간불 좀 마이너스더라고요. 테마로만 봐야겠죠? 그렇죠. 이게 뭐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나 뭐 실적 부분이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바이오 제약주들은 한 8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크게 작용하기보다는 이제 테마성이나 제약주 섹터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테마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약 바이오주 특성도 그렇고 테마가 끼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AS 도와드렸습니다.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김민재 전문가 셀트리온 버텨보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착수, 모멘텀 기대로 더 가자라고 알려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 엑세스바이오 수익 쩔지, 급등 테마로 절반 수익 실현, 절반 목표가 상향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텨일각 8각이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참 급등주라는 게 위험하지만 참 매력적인 종목이죠.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면서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부터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관련주로 또 줄줄이 열차 타고 있는데 오늘도 이 코로나 열차 타면 되는 걸까요?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그나마 어떻게 보면 방어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명 바로 공개해드리면 SB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을 오늘 고르기 전에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10% 가까이 올라 있어서 오른 종목을 추천해 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목표가는 그래도 높여놨습니다. 일단 목표가 바로 말씀드리면 2,300원 구간 잡아드리겠습니다. 전 고점 때보다 훨씬 더 어쨌든 아래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7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투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업체에서 투자한 이 이뮨메드라는 기업에서 이 코로나19 관련 치료제에 따른 호재를 받으면서 같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지금 차트를 간단하게 좀 흐름만 짚어드리면 이 종목은 지금 거의 1년 동안, 1년, 2년 동안 지금 2018년도부터 흐름을 보시면 거의 1,700원대에서는 바닥을 좀 꾸준히 지켜주면서 어떤 호재가 나올 때마다 튕겨 올라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오더라도 이 1,700원대는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고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 3거래 연속으로 이 1,700원대는 어떻게든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상승하기 위해서 밑에서 매수에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같은 경우에는 2,300원까지 올라갔을 때에도 여전히 충분히 가능하다. 아직까지 코로나19라는 이슈가 당장 사라질 게 아니기 때문에 2,300원 충분히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V 인베스트먼트를 가져오셨네요. 코로나 관련주 아직도 관점 유효하다고 하고요. 목표가는 2,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 종목들 한번 볼게요. 예전에 제가 별명 하나 지어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재료 매매 강자라고 또 알려드렸는데 네네. 오늘은 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종목을 요리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이슈에 따라서 조금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죠? 한편으로는 약간 정치 테마주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총선이나 대선 쪽 어디 쪽인가요? 총선도 포함되어 있고 오. 대선도 포함되어 있는 뭐 두 가지 테마가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종목명 말씀드리면 에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자체는 어느 정도 꾸준한 매출과 뭐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자체의 큰 틀을 봤을 때에는 기존의 사업이 아닌 테마성으로 움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본다고 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대선 쪽으로 봤을 때는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지사이신 분의 이제 관련 종목이자 대장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충분히 뭐 최근에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2위로 올라왔습니다. 2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그만큼 파급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에는 약간 한 번에 올리기보다는 야금야금 작업을 하다가 마지막에 슈팅을 보이면서 이제 털고 나오는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큰 틀을 봤을 때 지금 바닥 구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아무래도 상단에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8,200원 부근 잡아드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6,200원을 이탈할 시에는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노선이 6,000원이기 때문에 그보다 좀 위의 가격인 6,200원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정치 테마주를 가져오셨습니다. 에이텍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8,200원, 손절가는 6,2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참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급등주를 알아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요즘 시장 참 난감하죠. 추가 매수하자니 시장의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고 아니면 손절하다니 참 손실이 크시죠. 그래서 정말 힘드신 이런 와중에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함께 적어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은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한번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힘드셨죠? 네, 오늘은 조금 낫네요, 그래도. 네, 어떤 종목 때문에 또 고민이 되셨어요? 제가요. 네. VT GMP를 9,850원에 10%를 갖고 있거든요. VT 근데 GMP, 네. 네, 잘 지켜줘서 실적도 좋고 또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털컥 떨어져갖고 좀 고민이네요. 그렇죠. 참 중국 소비주라서 코로나 때문에 네네. 참 타격을 많이 받았죠. 이 네. 종목 김민재 전문가께 한번 연결 예. 도와드릴게요. 네. 네. 김민재 전문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네네. 돼요. 네, 뭐 굳이 예, 또 잘 지켜줘서 아유 그래도 참 다행이다 그랬었거든요. 네, 네, 맞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컸을 때에도 어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느 일정한 지지 위치를 깨기 전까지는 잘 지켜줬어요. 근데 네네. 그 위치가 깨지고 난 다음부터 같이 어쩔 수 없이 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흐름 간단하게만 좀 잡아드리면 이 종목 같은 예. 경우는 제가 사실 추천해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종목 네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원래는 이 한알령 해제에 따른 수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네. 예. 추가적으로 테마가 좀 겹친다면 이 방탄소년단의 복귀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굉장히 좀 테마도 좋고 실적도 좋고 다 좋은 종목이고 네네. 예. 기술적으로도 참 괜찮습니다. 이 종목 제가 설명드릴 때 지금 2019년 1월 달에 지금 현재 이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의 1년 네네. 동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3거래일 연속으로 지켜주던 이 7,300원 라인을 1년 동안 단 한 번도 거의 깬 적이 없어요. 내려오게 네. 되면 바로 꼬리 달고 올려주면서 매수세가 예, 들어와줬고요. 이 7,300원대가 굉장히 잘 지켜지면서 상승의 호재를 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매집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이 발생을 하면서 이 한알령 해제에 따른 기대감으로 즉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 업종이기도 하면서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지금 이제 큐브엔터를 인수하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알령 해제에 따른 수혜를 받으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네. 중국에서 이 코로나19가 발병이 되면서 오히려 이
한한령 해제했다는, 그러니까 즉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 제일 안 좋은 업종이 지금 변해버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코로나19는 결국은 질병 이슈이기 때문에 잡힐 거다라는 관점이고, 중국과의 관계는 이미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지나간다면 이 중국 소비주들 결국은 다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고, 지금 아까도 제가 코스피 차트를 잠깐 띄워드리면서 보여드렸는데, 이 종목도 지금 흐름을 보시면 이 7,300원대 제가 잡아드린 라인을 보시면 3거래 연속으로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역시도 흐름 보시면 주요 지금 이 47,000원대가 강한 지지 라인이면서 저항 라인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3거래 연속 사실 VTGMP랑 지금 모습이 똑같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 이 3월 13일 금요일에 최저가 수준으로 지금 어떻게든 좀 지켜줄 흐름이 나오는 것처럼, 시장 위치와 똑같이 지금 모든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들은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지지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시장이 여기를 또 깨고 내려간다면 불가피하게 이제 동반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모습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시장 하락이 아니라면 지켜줄 때는 어떻게든 지켜준다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많이 나오더라도 지금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이 저점 기준에 했을 때 뭐 25%가 빠졌기 때문에 다 낙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 종목은 그냥 보유하시고요. 뭐 네, 추가적인 매수도 진행할 필요 없고 어차피 바로 올려줄 거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냥 이 종목은 그냥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걱정 안 하죠. 근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몇 달 정도로 보세요? 네,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질문, 뭐 삼성전자 사도 되냐라는 질문과 함께 제일 많이 받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 시장이 언제 반등이 나오냐라는 부분은 지금 세계 증시 전체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 뭐 항상 말이 나오는 게 뭐 PBR 같이 했을 때 0.8배 수준이면 항상 저평가 구간, 즉 바닥을 다졌다라는 구간인데, 그 수준까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더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얼마가 더 빠지느냐, 뭐 이거는 사실 뭐 중요한 관점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역시도 지금 뭐 코스피가 0.8배라는 기준이 있던 것처럼 미국 역시도 역사상으로 최저가 위치까지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일단 바닥을 좀 다져줄 때까지만 모습이 나와야 된다. 구간은 내려왔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큰 돈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매수세가 큰 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 전혀 그런 모습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뭐 얼마나 걸릴 거다라는 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바로 답은 드릴 수 없는데, 외국인 수급 즉 돈이 들어오는 시기부터가 어느 정도 바닥권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방송 통해서 제가 이런 부분이 감지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내용 잘 들으셨죠? 예, 예, 속 종목은 시원하네요. 네. 네, 네, 아니요, 잘 지켜주고 또 좋았던 종목이라서 그렇게 그냥 어느 순간에 털컥털컥 그냥 주저앉으니까 그죠.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네, 네,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이렇게 전화 상담 풀어봤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문자 풀어볼까요? 문자하면 또 참 고민 종목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정말 많네요. 이 중에서 넷마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93,900원에 비중이 10%인데 매도가가 궁금하다고 하는데, 넷마블 요즘 상황 좋죠. 오늘도 올랐습니다. 이분 오랜만에 보는 수익 보신 분인데요. 최병진 전문가, 넷마블 언제까지 가져가 볼까요? 넷마블을 한번 보유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이 10%인 점을 좀 고려한다 할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올해 한 10월 달까지는 한번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A3라는 신작 게임을 출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매출 향상 기대 심리가 존재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게임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좀 증가폭이 둔화는 됐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그 리스크 때문에 집콕, 방콕을 하는 인구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게임 산업, 게임 관련한 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1분기 실적은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유지를 해주면서 지금 가격대를 봤을 때는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좀 급락이 나왔지만 오늘 또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 구간대가 이제 완벽한 지지 라인, 방어 구간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상장권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핵심 기대작들이 또 일부 출시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 모멘텀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생장권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부분, 그에 따라서 뭐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10만 원 부근으로 잡아드리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12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하고, 만약에 이제 빠르게 이어지는 부분과 이제 신작 게임이 흥행 여부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좋게 나올 경우에는 14만 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넷마블은요, 빅히트나 또 뭐 실적에 관한 모멘텀이 아주 잘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10만 원이지만 중장기로 본다면 12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본다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한번 힌트 보고 가실게요. 오늘의 중장기 공략주는 무엇일까요? 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이에요. 네 글자인데요. KC텍과 연관된 업체로 세 글자가 겹쳐요라고 하는데 좀 어렵네요. 세 글자가 겹친다고 하니까 글자를 이 퍼즐 맞추듯이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세 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KC텍과 연관됐다 하니까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업황 좋다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인지는 프로그램 마지막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볼게요. 아니, 동그라미가 이게 몇 개예요? 11글자입니다. 폐 관련 신약으로 무장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가끔 최병진 전문가는 이렇게 긴 종목을 갖고 오시긴 합니다. 자, 폐 관련 신약. 예전에는 폐암 걸린 개그맨이 참 구충제 복용으로 이슈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폐 관련이면 제약바이오주 같은데 오늘은 코로나 관련주가 아니고 이 회사에 집중하는 그런 종목일까요? 어떤 종목인지는요. 투자 포인트는 프로그램 마지막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문자 상담 돌아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가 ABL 바이오 풀어볼까요? 매수가가 19,600원에 15% 담고 계신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끝자리 번호 3374님의 고민인데 ABL 바이오 또 김민재 전문가의 관심 종목이셨잖아요. 이 종목 목표가가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일단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를 논하기 전에 지금 현재 구간 어떤 시점인지부터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제가 뭐 추천드리기도 했었던 종목이고요. 추천 관점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장된 이후로 바닥을 좀 확실하게 지켜주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2018년 12월 달에 상장이 된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20년까지 약 2년 가까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장된 이후로 밑에 하단 가격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뭐 VTGMP도 사실 뭐 그런 관점에서 추천을 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 역시도 흐름은 똑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의미 있는 흐름, 즉 어느 정도 지켜주려는 흐름이 나오는 상황에서 똑같이 3일 동안 어느 정도 그 지난 금요일 때에 주가 가격을 지켜주는 종목들은 시장과 좀 흐름을 같이 하는 종목이다, 즉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관점이고요. 이 종목 역시 상장된 이후로 아직 깨고 내려가지 않았던 최저가는 여전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하단 매수 잘 들어오는 종목이고 정말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관점입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시장이 좀 눌리면서 영향을 같이 받고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대로 목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좀 선이 많이 그어져 있는데 이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 제약바이오 악재 때문에 이 3월달과 4월달 대부분 고점을 맞고 7월달과 8월달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꾸준히 옆으로 행보하면서 지금 상단에 있는 물량 소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잡아드리겠지만 지금 당장 사실 뭐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떤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그리고 이 코로나19에 따른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는 한 목표가를 좀 높게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수가 근처까지만 올라와더라도 일단 매도하고 현금 갖고 있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는요, 매수가 근처까지 오더라도 일단은 현금 보유 전략으로 알려주셨고요. 만약에 길게 가져가신다면은 최대로는 25,000원 봐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 풀어봤습니다. 자, 지금 전화 상담이 연결돼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오션브리지요. 오션브리지요? 매수가 네. 비중은요? 11,000원에 네. 25%예요. 11,000원에 비중은 25%.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거 한참 됐어요. 그러면 혹시 사실 이유가 있을까요? 반도체 IT 주잖아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네네. 거라는 네. 기대감 때문에 네네. 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최병진 전문가께 연결 도와드릴게요. 잘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최병진 전문가 인사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
말씀하셨듯이 이제 반도체 관련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고려해서 매수를 하셨으면 혹시 작년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조금 수익이 난 적도 있었는데 네네네. 조금 더 수익을 보려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에 네. 8월 달에 우리나라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건이 발생을 하면서 급락장이 펼쳐졌는데 이 종목은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소부장 관련해서도 이제 그 소재 쪽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에칭가스 부분이 오션 브리지가 수혜를 받은 상황이 펼쳐지면서 급등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코로나19 이슈가 좀 영향을 미치면서 좀 내려온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2019년도 실적을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좋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뭐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하진 않았지만 시장 예상치를 10% 정도 상회를 했다는 것은 아직 미반영된 가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의 사업 부분을 봤을 때에는 반도체 쪽이 뭐 상반기에는 좀 약세를 보일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와 비롯해서 이제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투자가 좀 감행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이제 수혜 기업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매수가 부근이나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9,000원 부근을 탈환을 하는 게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9,000원 부근을 탈환하고 나면은 추세가 전환될 수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럼 연말까지는 가져가야 되죠, 무조건. 네, 연말까지 가져가시면은 이게 하반기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용인에 130조 규모의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진행되면은 누구보다도 이 종목이 최대 수혜주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어차피 지금- 좀 기다리신 기간이 좀 긴 부분이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기다리셨으니까 수익은 보고 나오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한 그렇죠. 중- 근데 예, 더 중- 내려갈까봐 걱정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기업 자체 봤을 때는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이 부분도 좀 부각이 안 된 상황이어서 네. 지금 뭐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간이 꾸준하게 또 모아가고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 네. 지금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보시면은 한 20만 주 가까이를 지금 흡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수 있는 SK 하이닉스 투자권을 보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고려해서 이제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매력 있고 저가이다 이렇게 판단하에 물량을 모아오고 있으니까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바닥 구간이고 지지 구간대로 형성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충분히 뭐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치료제가 관련해서 임상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코로나 이슈도 어느 정도 이제 4월 중하순 정도면은 소멸 단계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하시고 이제 올라온다고 하면은 뭐 기간이 좀 걱정되실 경우에는 10,000원 부근에서 비중을 뭐 15% 정도만 축소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중장기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목표가 한 13,000원에서 14,000원으로 잡으시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중장기로 가져간다면 13,000원에서 14,000원까지는 본다고 하십니다. 꼭 수익 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풀어봤고요. 이제는 또 문자 상담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도 있고, 이 중에서 상하 프론테크 풀어보겠습니다. 매수가 16,500원에 비중은 20%인데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목표가가 얼마나 갈까요? 라고 7306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 때문에 떨어진 거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김민재 전문가 2차 전지 관련주잖아요. 코로나 관련주가 그럼 시장이 올라갔을 때 상하 프론테크 아니죠.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코로나가 사라졌을 때 상하 프론테크 목표가 얼마 정도 보면 될까요? 일단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는 잡아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가 16,500원이시면 사실 어느 정도 매수가 좀 혹할 만한 위치였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저항 구간 위에서 이제 지지받고 올라가려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혹할 만한 위치였고 시세를 분출한다면 올라갈 수 있었던 위치였는데
이 코로나19라는 이슈가 겹쳐지면서 주가가 좀 크게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조금 안타까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 도입 부분에 매수가까지는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린다면 이 코로나 이슈에서 증시가 V자 반등, 즉 급등이 나오면서 회복해주지 않는다.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14,000원대에서는 이 종목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흐름을 좀 크게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보시면 긴 횡보의 기간을 거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긴 횡보의 기간 중에서도 가장 바닥권 구간이 바로 이 14,000원대 구간이었었는데 즉 옛날부터 이 종목, 즉 1년 가까이부터 이 종목이 14,000원 가까이 내려오면은 누군가는 계속 이 종목의 자체적인 저점이다라고 생각해서 많이들 사셨던 위치입니다. 근데 여기를 깨고 내려간 순간부터 이제 이렇게 투매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4,00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제일 바닥그거, 즉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 제일 하단까지 올려만 주면 일단은 빠져나오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상단에 매물대가 워낙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14,000원대 구간에서는 정리하는 관점이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이 14,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투매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분명히 반납이 되고 또 다시 올라가려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즉 물량 소화 과정이 14,000원대에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14,000원대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새로운 종목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빠른 계좌 회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익도 좀 더 빠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하 프론테크는요 14,000원대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는 빠져나오는 전략, 정리 전략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상담을 풀어드렸습니다. 오늘 아쉽게 못 풀어드린 문자는요 내일 보너스 상담 시간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고민 해결. 내 계좌 해결 좀 해주세요 해서 수익 해결사가 있습니다. 참 매수 버튼 누르기 어려운 시장이지만 살만한 종목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KC텍과 연관된 업체로 세 글자가 겹쳐요라고 하는데 어떤 세 글자예요? 네, 종목만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는 TCK라는 종목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기업계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립년도 먼저 기재를 해드리면 이제 96년도에 설립이 된 업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3년도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쪽 그리고 뭐 태양전지 아니면 LED용 쪽에서 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부분이 살짝 좀 중요한데 지금 일본의 업체와 지금 KC텍이 합작으로 설립된 업체라서 과거에 조금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현재 주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향으로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번 이제 일본과의 어느 정도 마찰이 있을 때 이 합작 회사인 만큼 즉 최대 주주가 일본 쪽인 만큼 어느 정도 좀 피해를 봤다. 즉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과 무관하게 이 국산화 관련된 수혜에 오히려 좀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불가피하게 조정을 받았었던 기업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반도체 쪽 항상 뭐 많이들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이 낸드 쪽이 이제 개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가 지나고 났을 때는 결국 IT 쪽이 결국 시장을 좀 이끌어 줄 거다. 즉 삼성전자 같은 이 반도체 쪽이 시장을 이끌어 줄 거다라는 관점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이제 신규 공장 같은 경우도 좀 증설이 됐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도 훨씬 더 높은 매출이 가능하고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주가가 더 상향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부분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목표가와 손절가 간단하게 기재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가 기준으로 했을 때 목표가 10% 구간을 일단 잘라서 전달 드립니다. 일단 목표가는 6,7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 하단으로 10% 구간 대략 한 52,500원 구간인데 손절가는 제가 안내를 드릴 때 10% 구간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저점이라든지 의미 있는 지지 라인에서 잡아드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서
아무리 좋은 종목에서 손절가 이탈하게 됐을 때는 대응하자, 즉 손절하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에도 하단 밑으로 꾸준히, 그러니까 이 뭐 8월달 같은 경우에 사실 코스피가 1,890, 물론 지금보다 훨씬 높은 위치죠. 지금 현재 봤을 때 지금 코스피가 거의 1,600대, 1,700대 있기 때문에 그 당시보다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 시장보다도 대비해서 훨씬 더 잘 지켜주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작년 8월 달에 코스피가 1,890포인트를 찍었지만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 1,700, 1,600포인트. 즉 주가의 위치가 지금 이 TCK라는 종목은 시장과 반대되는 흐름, 즉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이라든지 주가 상승에 힘이 있기 때문에 과거 코스피에서 저점보다도 지금 주가의 위치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모습만 봤을 때도 매수세가 어느 정도 받쳐지면서 시장보다 강한 흐름이다라는 정리를 해드릴 수 있고 충분히 더 상승 가능한 종목이고 사실 이번 시장 상승, 그러니까 코로나19를 만나기 전에 역사적으로 뭐 사상 최고가를 갱신할 만큼 굉장히 좀 강한 종목이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수정하겠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갱신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종목이었었는데 불가피하게 지금 조정을 받았으니 그리고 저점 부분까지 내려왔으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충분히 좀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TCK는요, 시장 대비해서 선방한 종목이라는 걸 딱 알 수가 있었네요. 목표가는 6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2,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알아볼게요. 폐 관련 신약으로 무장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종목명이 너무 길어요. 이거는 근데 코로나랑은 관련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폐 관련한 부분이 이제 폐렴으로 발생한 코로나19이기 때문에 네. 관련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현재 상황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명이 길어서 다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종목명 말씀드리면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라는 종목이고요. 기업계로 넘어가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을 진행을 하고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2019년도 매출액은 582억 원, 영업이익은 8억 원, 당기 순이익은 12억 원을 기록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이제 기술 이전한 부분, 기술료가 이제 계약금에 들어오면서 흑자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모든 원료와 완제 의약품들을 개발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GMP 생산 공장에서 진행을 하면서 국내적으로 안정성이나 신뢰도를 측면을 이제 보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작년 7월 달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링거 겔 하임사에 이제 1조 5천억 원의 기술 수출을 진행을 하면서 관련 부분에 맞춰서 상장 전에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았고요. 이에 따라서 공모가가 6만 원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가지고 많이 내려온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가 굉장히 이 기업의 신약 부분 기술력만 본다고 하면은 저평가 구간, 굉장히 매력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BPT-401 같은 경우에는 신규 표적 단백질을 이용해서 좀 후보 물질인데 이 부분이 세계 최초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 기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유의미한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폐암 신약 후보 물질이 미국 FDA에 임상 승인이 났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부각을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이슈가 장기화되고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장기화된다고 하면은 관련 부분에서 충분히 지금 자리가 매력적이고 고수익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쪽을 한번 본다고 하면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주들이 단기적으로 임상 암학회가 연기되면서 약세를 보였지만 그 부분이 보완이 되고 임상 관련한 규제 완화로 신약 개발 기대 심리 모멘텀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우선은 이제 상장 이후에 공모가 하단 구간에서 5만 원 부근을 박스권으로
굳건하게 지지를 해줬습니다. 뭐 2월 달이나 2월 초까지, 3월 초까지도 많이 지지 구간대를 형성을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하락 구간이 좀 짙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대를 봤을 때는 공모가가 6만 원인 점, 그리고 3만 원인 현재가를 고려를 했을 때 못해도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는 기술적 반등 충분히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폐에 관련한 부분이 코로나 이슈로 엮인다고 하면은 충분히 급등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우선은 단기 1차적인 목표가는 5만 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2차적인 목표가로는 8만 원 부근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신다고 하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우선은 잡아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약 바이오주 업황도 임상 관련 규제 완화에 따라서 좋아지고 이 종목에 대한 긍정적 모멘텀도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는 1차로 5만 원, 2차는 8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잡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설명은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네, 벌써 끝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MTN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